이번에는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텐데요. 조직 관리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더십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 가지로 리더십에 대한 해야 할 말도 많고 리더십을 정의하기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리더십은 일반적으로 정의된 그 개념을 중심으로 조직 관리의 리더십은 어떤 것인지, 조직 관리 속에서의 리더십을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나름대로의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분위기에 어떤 리더십이 바람직한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무엇일까요? 리더와 리더십에 함께 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리더십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리더라는 것은 우리말로 지도자, 지휘자, 통치자 또는 선도자 등으로 옮겨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리더 플러스 쉽이라고 하는 리더십을 우리말로 옮긴다면 지도자로서의 지위 또는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 특성, 행동 이러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이 리더를 또 리더십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리더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고 또 리더십은 과연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 플러스 쉽, 이것이 리더십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하나씩 짚어가면서 공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리더는 어려운 사람을 함께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죠.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팀워크는 생존 전략이다 라고 하는 말로 뭔가를 의미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남극 대륙의 황제 펭귄은 물이 지어 있지 않으면 죽고 맙니다. 수천 마리의 수컷 펭귄들은 함께 몸을 움츠리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냉혹한 추위를 견뎌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한경쟁 사회에서 팀워크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리더가 된다고 할 때 리더는 어떻게 보면 외로운 하나의 리더로서의 앞에 선 선구자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리더들이 우리 팀을 살리기 위해서는 함께 생존 전략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이 사실 리더가 이끌어가야 될 리더십의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런 펭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팀워크는 생존 전략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속에서 우리가 준비한 나름대로 리더를 어떻게 우리가 펼쳐가고 우리가 그 리더십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이 속에 생존 전략 속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리더가 갖추어야 될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리더가 갖추어야 할 5가지의 덕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는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리더십의 본질은 팀의 미래와 꿈, 희망, 즉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리더가 갖고 있는 큰 비전이고 뜻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성원에게 강하게 확신시킴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한 방향으로 모아 큰 성과를 창출해내는 데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스와 리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전을 향한 구성원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리더가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부담감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솔선수범하는 리더의 태도는 팀 내의 소속감과 결집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두 번째 탁월함에 대한 열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리더는 예외 없이 전부 자신의 삶과 성취 그리고
그리고 발전에 있어서 뜨겁게 매료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위대한 그러한 훌륭한 리더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열정과 진취성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로 팀 전체를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를 지켜야 합니다. 진짜 열정은 한없이 꿈에 부풀어 현실을 미화하거나 또는 망상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냉철하고 현실적인 가운데 세상을 더 낫게 만들고 그리고 혁신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훌륭한 리더의 진짜 열정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기부여하는 능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다양한 재능과 역량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 조직의 성공과 실패는 구성원들의 재능과 열정을 끌어내는 리더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된 사람들 개개인의 자발적인 몰입과 그리고 헌신을 유도하는 동기부여, 이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능력은 리더가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열정과 노력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기부여하는 능력,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이 모티베이션을 주고 모티베이션을 만들어내고 모티베이션을 통하여 능력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동기부여의 능력은 바로 리더가 갖춰야 될 하나의 리더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그 대신 구성원 개개인들로 하여금 기관의 성장과 가치가 자신들의 그것과 긴밀한 연결이 있다고 믿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주체적인 태도와 열정, 그리고 성과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보상받는다는 신뢰는 무한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한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다변화되는 산업 환경에서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혼자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리더는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하며 그들의 재능과 자질 그리고 역량을 간파하고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구성원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체적인 인재로 인정을 받는 구성원들은 잠재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상의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혁신과 열린 마음입니다. 지금처럼 복잡하고 역동적인 시대에는 혁신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조직은 뒤처지고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 전체가 변화와 혁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바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역할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리더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로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다른 이들의 의견에 열려있는 리더들이 이끄는 기업의 성과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날 혁신을 일구어내는 리더란 주변에 많은 인재들을 두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도를 격려하며 집단지성의 힘을 믿는 사람이 바로 훌륭한 리더이고 리더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높은 인격과 공감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인격과 성품을 갖추지 못하고서는 결코 구성원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는 리더가 영향력을 행사하기란 더욱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벼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리더의 자리에 있을수록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리더는 책임을 질 때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구성원보다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세한 감성과 feeling이죠. 공감 능력으로 구성원들의 다양한 개성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리더일수록 조직에 대한 신뢰와 헌신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뛰어난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밀접한 상호관계와 작용을 이해하고 격려함으로써 조직 자체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조직관리의 리더십 중에서 리더십의 개념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리더십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떤 그 리더의 갖고 있는 카리스마적인 것도 있고 그가 갖고 있는 성향 또는 행동, 상황 이러한 여러 가지의 재반 특성을 묶어서 일반적인 개념으로 김영종 교수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지위,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또는 능력, 어빌리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포지션과 어빌리티를 표현하거나 또는 과정이나 또는 속성의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지위로서의 리더십은 한 사람이 특정한 상황에 대한 통제의 책임을 갖고 지위 혹은 지도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능력으로서의 리더십을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이나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정으로서의 리더십을 본다면요. 이 과정으로서의 리더십은 비강압적인 영향력을 사용해서 집단 구성원들이 목적에 대한 성취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지휘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코디네이팅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속성으로서의 리더십은 이러한 영향력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귀속되어 있는 일련의 특성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키포인트는 리더십을 지위와 능력 또는 과정과 속성의 개념으로 분류하는 의미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로빈스라는 학자는 지도력이란 뭐냐라고 할 때 목표 달성을 지향하도록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워, 능력이 곧 나름대로의 리더십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로빈슨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트래커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지도력을 공동 목표의 달성에 있어서 사람들이 협동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 나가서는 허쉬와 블랜차드는 볼 때 리더십을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개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이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리더십에 대한 개념을 종합해 보면 리더십이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식적 지위에 있는 리더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직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러한 개념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의 개념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 수만큼 리더십의 개념은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목표 성취를 위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여러 학자들 중에 대표적인 학자 몇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리더십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함께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이 표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더십의 속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십 하면 먼저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속성 하면 어떤 뜻일까요? 끈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지속성이란 어떤 일을 할 때의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이 일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부분이 리더십이 가져야 될 속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리더십은 시간을 관리 잘 해야 된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간을 가지고 또 어떠한 관리를 스스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시간 관리에 대한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리더십의 속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고 또 리더가 가져야 될 깊은 속성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리더는 협상을 잘 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상을 못하는 리더는 그 조직을 이끌어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떠한 조직 속에서 어떠한 맥락에서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에 대한 성공과 실패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리더는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강직하고 너무 딱딱한 부분이 아니라 유연성을 가지고 적정한 하나의 탄력적인 그런 부분으로 협상도 하고 또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일을 이끌어가는 유연성이 있어야만이 그 조직을 이끌 때 매우 훌륭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창의성입니다. 얼마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이끌어가면서 얼마만큼 그 조직을 끌고 가는지 이 창의성을 갖고 가는지에 따라서 그 리더십이 얼마만큼 더 나아지고 더 보람있게 더 의미있게 나아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더십의 이론에서 특성 이론, 그 중에 자질 이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이론은 리더십을 설명해 주는 데 있어서 가장 오래된 이론이 특성 이론입니다. 이것은 1930년대부터 1950년대에 주로 등장을 했고 리더의 개인적인 특성, 퍼스널리티를 강조하는 이론이 바로 이러한 특성 이론입니다. 이것은 리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자질 이론 또는 성향 이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담보하고 있는 것처럼 리더가 갖고 있는 성격적인 특성, 어떤 성격적 특성을 갖고 있느냐, 어떤 퍼스널리티냐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매우 의미 있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리더가 어떤 특정한 자질을 갖추고 있으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더라도 언제나 효과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리더의 말솜씨 또는 판단력과 관련이 있으며 리더에게서 풍기는 카리스마 등이 바로 지도력을 결정짓는 특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성이론의 대표적인 학자 스토그들이죠. 스토그들은 리더의 특성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육체적 특성, 그리고 사회적 배경, 세 번째는 지능, 네 번째는 성격, 다섯 번째는 사회성, 여섯 번째는 과업 태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육체적 특성은 이러이러할 것이고
사회적 배경과 지능과 성격 하나하나의 개념을 한번 보면서 스토그들이 제시했던 리더의 특성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그러한 우리의 과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누구나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와 같은 자질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특성 이론의 한계를 볼 수 있는데요. 특성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성공적인 리더의 자질을 명확히 제시할 수 없는 것이 하나의 한계 상황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리더와 성공한 리더를 구분해주는 분명한 자질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리더십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리더가 하위자의 행동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 유형을 알려주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는 한계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더십의 이론 중에 행동 이론입니다. 또는 행위 이론이라고도 하죠. 행동 이론은 특성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50년대 행동과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된 이론이 바로 행동 이론입니다. 이 행동 이론은 비슷한 성향을 띤 행동들을 몇 개의 리더십으로 유형을 분류한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의 리더십 유형 분류를 통해서 어떤 유형이 리더십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 이론은 리더십의 중요한 측면인데요. 이것이 바로 리더의 특성이 아닌 다양한 상황에서 리더가 행동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리더가 행동하는 것 중심으로 우리는 나름대로 의식하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십 이론이 갖고 있는 행동 이론이고 행위 이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이론에는 오하이오 연구가 있고요, 미시간 연구가 있고 관리 격자 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하이오 유니버시티에서 연구한 자료를 함께 의논하고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하이오 연구에서는요, 1945년부터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리더의 입장을 강조하는데 관점을 거기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리더 행위의 결정 요인과 작업 집단의 성과와 또 그 성과와 만족에 대한 리더십 유형을 결정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미시간 유니버시티에서 연구했던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오하이오 연구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던 것이 하나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 키포인트는 어떤 유형의 리더 행동이 업무 집단의 성과와 조직원의 만족을 가져오는가를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바로 이 미시간 유니버시티에서 만든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직무중심적인 리더십 유형과 조직원 중심의 리더십 유형이 두 가지 행동 유형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미시간 유니버시티에서의 연구 자료입니다. 다음은 관리 격자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것은 블레이크와 머튼에 의해서 개발된 리더십 유형에 관한 제2차원의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둑판 모양의 관리 격자를 활용하여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 이 두 가지 요인을 축으로 하여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분류 방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평축은 산출에 관한 관심이고 수직축은 바로 이 두 개의 수평축과 수직축이 있는데 이 수직축은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더는 앞으로 날아가고 있죠. 맨 앞에 달리는 또 날아가는 그런 리더가
진정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멋진 리더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앞에 서서 나아가는 그를 우리는 리더다 라고 생각하고요. 리더의 책임은 이 조직이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그 조직을 이끌고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 목적과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리더의 모습이고, 리더가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앞에서 이끌어가기도 하고 함께 해주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리더가 가져야 될 가장 귀한 덕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패턴의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곧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과거가 아닌 또 현재만을 주시하는 것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또 우리 여러분이 하는 그 리더십에 대해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서로 배우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긴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 이 속에 담겨있는 여러가지 이론들을 함께 논의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진정한 리더는 어떤 리더십이 정말 좋은 리더십일까, 또 진정한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첨부하고 함께 연구해야 될 것인지 함께 연구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락은 카톡으로 주시면 답변 드리고 함께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